제가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온 배우들 중에서는 네. 크게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유나로 유명 가수로 나온 유나로 나온 이한희 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변호인으로 나온 박신혜 씨, 그리고 이제 임태산의 딸로 나온 이수경 씨인가요? 네. 이 세 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 세 분 여자 연기자들 중에 어떤 분의 연기가 가장 뛰어났다고, 가장 눈에 띄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그냥 박신혜 씨 어땠어요? 이수경 씨 어땠어요가 아니라 날로 질문도 막 잘하시고. 저는 이한희 씨를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신혜 씨 좋은 배우예요. 연기 잘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사실은 임태산하고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임태산이 택했는데 임태산의 허수아비처럼 다 놀아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임태산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박신혜 씨가 좀 착하네. 그래서 이 최민식 씨의 파워에 아직은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최민식 씨랑 한번 붙었으니까 또 이 좋은 파워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다음번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딸 미라 역을 한 이수경 배우는 신인인데 생각보다 되게 그러던 미묘한, 내가 지금 살인을 했나 안 했나 기억도 안 나. 아버지가 지금 나를 구해 주려고 하는 거야? 나를 뒤통수를 치려는 거야? 진짜 아버지가 살인을 했어 안 했어? 막 그 헷갈려하는 연기 되게 잘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 빼줄 수 있어. 지금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너 거야? 얘기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분량이 어떻게 보면 이 사라지는 씬으로 치면 이한희 씨가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왜 이한희 씨 택하냐면 저는 이번에 타짜 때보다 더 매혹적이고 더 정말 판무파탈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안 닮았어. 미안하다. 그렇게 싫었다면. 나 오늘 미라랑 술을 한잔 하면서 내 말을 좀 한번 들어봐. 응? 죽음으로 인해서 캐릭터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던 작업인 것 같아요. 이한희 배우의 매력을 유감없이 이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라라고 불러도 됐지? 거기다가 이제 극중에서 가수 역할을 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PD님하고 엔드 스크롤 올라갈 때 봤잖아요. 이거 지금 노래 지금 한 거야? 직접 한 거야? 어머, 노래까지 직접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이한희 씨가 이제 다음 영화를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한희 씨 연기가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았던 거고, 특히 이제 노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음치여서 잘 안 들어왔고 연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열정 부분에서 열정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 연기 보면서. 그리고 또 딸 그 이수경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뭘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간절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에서는 조금 집중력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 그 자료 뭐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달라는 내용에서 표현해서 좀 간절함이 좀 느껴졌으면 했는데 간절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요즘 그리고 이거 이한희 씨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나지. 아니고요. 예, 참 예. 부인께서 보고 계시는데. 작품에서 주연을 맡고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분이 그 임태산 역할을 맡은 최민식 씨란 말이에요. 최민식 씨의 연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명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건 대한민국에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작은 장면이었어요. 그 초반에 이 한강에서 요트를 타면서 이제 이한희 씨와 최민식 씨의 키스신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입이 막 찢어지시네요. 그 키스신 장면은 잘 얘기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기억이 안 네, 나시는구나. 네. 그런데 그 키스신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이한이라는 배우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또 한 사람은 굉장히 거친 이런 남성미가 있고, 이분은 되게 너무 아름다운 배우라서 좀 케미가, 이 키스의 케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대기업 회장과 여가수의 만남?
이게 사랑하는 사이야, 어떤 스폰 관계야, 또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날려주는 저는 어머 최민식 배우가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남자였어. 남자였구나가 느껴졌고 그 순간 그 옆에 있는 이한이도 굉장히 여자로 보였고 아, 이 둘은 돈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구나. 이게 보였고 사실 그게 보여야 이 이후에 영화의 반전이 거듭될 때 최민식의 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임태산 회장의 진심을 그 키스신 하나로 보여줬고 이 아름다운 키스신을 만든 두 배우가 다 잘했지만 최민식이 남자로 보였다는 거 아저씨가 아니라 남자로 보였다는 거 저는 그래서 명품 배우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부러웠죠. 아닙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러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태산 역할, 그러니까 최민식 씨 비서로 나온 조한철 씨인가요? 네. 그분의 연기가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조한철 씨, 저도 연기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예. 임태산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맥락상에서는 지금 뭐 임태산 회장한테 돈을 받았거나 화수인이어서 무조건 거짓말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짠가 봐. 은인인가 봐 진짜. 나중에 어떤 은인인지 이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조한천이란 배우가 왜 좋은 연기를 한 거냐면 그 대목에서 어떤 은인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올 반전. 아, 그래서 그때 그 은인이라는 말에 그런 뉘앙스가 나왔구나 해서 나중에 나올 반전이 너무 갑자기 황당하고 너무 막 깜짝 놀라면 사람들이 오히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한철이 예고했던 거죠. 그 반전.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에 굉장히 퀄리티를 높였다. 그 은인이란 단어에 뉘앙스를 심은 그 조배우의 연기.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남자 배우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네. 류준열 씨는 저는 요번에 아쉬웠어요. 택시 운전사에서는 아녀라 이 말 한마디로도 굉장히 존재감이 있었어요. 요번에 저는 또 최민식 배우하고 붙는다. 야, 이 배우 크겠다. 송강호, 최민식이랑 붙고. 근데 요번에는 그냥 수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최민식 배우한테.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 때만큼은 좀 존재감이 덜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어린 배우들은 자기 캐릭터하고 좀 맞는 걸 해야 돼. 응팔에서 덕선이를 아주 이렇게 츤데레라고 하죠. 무심한 듯하지만 사랑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 가수 박유나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못해 막 약간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헷갈리는 굉장히 심한 극렬 팬을 연기했잖아요. 네. 사고 현장 영상 봤다. 근데 유나가 아주 우아하게 얘기하더라고. 너 내가 CCTV 영상 주면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김동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류준열이 여기서 참말도 했다 거짓말도 했다는데 이게 저는 제가 류준열 배우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그 약간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그 연기가 아직은 좀 안 오더라고요. 그거는 제 팬심 때문이기도 할 거고 류준열 배우 당신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 칭찬해야 돼. 우리 동성식 검사 이 박혜주. 전 사실 이 배우가 사람들이 요새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후배 배우, 그 기자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이 배우 내일이 클 것 같아요. 괜찮은 배우. 뭐지? 이번 영화 보면서 와 박신혜보다 동성식이 커 보이고 특히 그 편의점에서 임태산하고 만났을 때 검찰총장 한번 하셔야지. 이거 완전 또라이네 이거.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임태산이 전부 돈으로 산 거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윤아 씨를 싫어했죠.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차로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딱 에너지가 부딪히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 완전히 최민식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배우들 그 연기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분이 연기를 잘하는 건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연기를 잘하는 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흐름에 따라 쭉 가니까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되면은 너무나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서 기억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연기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기억에 남는 배우는
이한희 씨하고 조한철 씨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희, 이한희. 조한철 씨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전번에 이제 그 대장 김창수 예측하셨잖아요. 예측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침묵이라는 영화를 예측하신다면 점수로 흥행 점수로 또는 그 관객 동원수로 예측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때 제가 이제 뭐 200만 희망으로 300만도 좀 부탁드려야 했는데 역시 제 희망일 뿐이었고 그때 너무 틀려서 사실 이 녹화 시작 전까지 계속 변호사님한테 놀림을 당해서 이번에는 흥행 관객수 말 못하겠고요. 점수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점수로 하겠습니다. 점수로 저는 7.8점, 10점 만점에 7.8 정도. 7.8 정도 되면은 몇 명 정도가 동원됩니까? 뭐 관객 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자, 이럴 때 제가 빨리 좀 분위기를 바꿔야 돼.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서 제가 아까 사실 깜빡 하나 했거든요. 뭐냐면 왜 증인선서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증인선서를 혹시 안 해도 되는지 첫 번째, 아니면 했는데 한치의 거짓도 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게 거짓임이 드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처벌되는지 두 가지 묻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조윤선 씨가 뭐 법조인이라 법을 잘 알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증인선서 해야 됩니다. 증인선서 한 증인이 이제 증인선서 안 하고 증인석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은 없고 물론 다른 데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인이 하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하고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틀리게 말하는 게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서 있는 객관적 진실을 다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모든 사실을 알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대로 제대로 진술하면은 위증죄가 아닌데 기억과 달리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서를 한 증인한테. 아니 그럼 내 기억에는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사실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실이 아닌 거를 말해놓고 이게 내 기억에도 해도 되겠네요. 그럴 것 같지만 증인 신문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나오나요? 앞뒤 말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증인 신청을 한 사람이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면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면 변호사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증인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신문을 반대 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분명히 뭔가를 봤다라고 말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봤다라고 말을 하면 계속 봤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조작을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보면 이때는 봤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안 봤다. 뭐 그렇게 되면은 위증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또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선서 그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하면 벌 받아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형사처벌 받는다든지 친인척 관계라든지 하면 거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증언 거부권이 없는 사람이 증언을 안 하면은 과태료 처벌을 더 받습니다. 야 역시 오늘도 이 변호사 이 속 시원한 후련한 답변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좀 집요하게 물었더라도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영화 속에 나오는 경우는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안 해본 경우, 접해보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아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변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홍 기자의 볼만한 영화 3편 그대로 이어갈게요.